두리님께서 메일 보내주신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쌤. 오늘과 어제는 정말 큰 폭락장이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더 큰 하락이 왔습니다. 쌤 말씀대로 손실이 있더라도 중장기로 모으던 주식까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 모아 가더라도 만약에 이게 저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 여기가 깨지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다시 모으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 난 길게 보고 가치 투자를 한다, 스윙을 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좌가 진짜 30% 50% 마이너스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버티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돈을 찾을 일이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마음이 엄청나게 괴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미 있는 하락이 시작되면 많이 아파도 일단 자르는 게 좋아요. 어차피 분할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타격이 클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하셨어요.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그러면 우선 정리를 하시는 게 진짜 마이너스 30, 50 가보면은 엄청나게 후회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해본 결과. 그래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의 손실이 났고 현재 현금 비중은 100%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8일 오전 10시 28분 현재 더 큰 하락이 오고 있어 안도하며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증 편향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석유 관련된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운이 좋게 단타로 큰 수익률이 났습니다. 소액이지만 2배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미국장은 진짜 크게 가더라고요. 한번 가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한 번에. 그래서 아무튼 큰 수익을 내셨고 미국장에서.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 주식 중 석유 관련된 종목이 무조건 오르겠구나 싶어서 지난번에 석유 대장주였던 S-오일을 매매할 결심을 했습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매매가 잘 되고 그럴 때 오히려 늘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고. 그런데 강두리님이 이것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평상시에 엄청 잘하세요. 진짜 겸손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게 진짜 위험한 거죠. 무조건 오른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네,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증 편향으로 오만한 생각에 내리던 오르던 사기 시작했고 팔아야 할 타이밍도 반드시 오를 거란 오만함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그래서 소액으로 매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소액으로 매매를 하시다가 이런 것들도 다 겪어 보셔야 돼요. 지금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잘 겪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실력이 향상돼서 잘하고 계실 때 이런 것들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도 돼보고 하면서 나중에 금액을 더 키워서 들어가셨을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비중 조절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이어서 가볼게요. 반드시 오를 거란 오만함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건 쌤께서 아무리 그래도 본전에 가까이 오면 반드시 매도하라는 말씀에 매도하여 원금을 지켰습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중요한 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들고 있다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이든 뭐든 어떤 핑계든지 간에 그것을 놓치고 있다가 원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 상승폭이 엄청 컸을 때일수록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은 손실을 본 거나 다름없게 뇌가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1%라도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 완전히 정말 속된 말로 횟가닥 하게 돼서 이상한 매매를 완전히 하게 돼요, 그날.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깡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안 하던 짓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원금이 어떤 상황에서도 상승했던 종목이 원금으로 오면 반드시 매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게 뭐 스윙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스윙이었는데 이렇게 뜨다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원금까지 와서 아까워서 못 팔면 결국에는 아주 큰일이 나요. 하나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여러분께 뭐에 당첨됐습니다, 내일 3천만 원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받으러 거기 경품점에 갔는데 미안해요, 오류가 있었네요, 3천만 원 없습니다, 못 줘요 라고 하면 어차피 내가 손해본 건 없죠. 하지만 그날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빠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물며 3천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거 안 받는 거 둘째치고 나보고 택시비까지 다 내라고 하고 이거를 했던 비용까지 걔 정산해라. 만약에 돈 10만 원이라도 더 내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화가 나서 분노를 하겠죠. 이게 바로 분노 매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금으로 오면 절대적으로 무조건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매매도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 오만한 확증 편향은 지워지지 않아 두 번째 매매를 하였습니다. 반드시 갈 종목이니 노렸다가 매수해야겠다 싶어 1분 봉상 52평선 강하게 뚫었을 때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 운이 좋게 수익권이 되었고 다시 또 쌤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죠. 쌍봉은 아닐까 의심해보라. 그래서 욕심과 확증 편향을 내려놓고 매도하였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네. 수익이었지만 억눌러 있던 잘못된 매매 버릇이 다시 올라오는 걸 보고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게 없고 정말 난 역시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제자리로 갈 뿐더러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나쁜 습관이 나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늘 품고 계신다면 그 습관이 안 나오고 좋은 습관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 덕분에.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매매를 하다가도 저를 구하는 건 쌤의 환청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하신 것을 또 저의 덕분으로 돌려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네. 하하, 오늘은 모든 종목을 매도하여 큰 손실이 났지만 그렇게 중장기로 모아가시던 것을 정리하셨다고 하셨죠. 더 큰 교훈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아무리 손실이 있어도 이렇게 나는 좋은 교훈을 얻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멘탈을 좋게 끊임없이 만드는 것. 쌤의 가족은 물론 잘못된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평안히 깃들기 바라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셨네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이제 한번 매매를 볼게요. 이렇게 매매를 하셨어요. 우선 이것은 반드시 간다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그 와중에 잘 하셨어요. 그 와중에 저점에서 아주 잘 매집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해도 이런 데서 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이런 데서 들어갔어도 나쁘지 않을 정도인데도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점 매집을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지금 그랬다가 안 가는가 보다. 원가 가까이 왔네 하니까 그 전에 잘 자르셨죠. 너무 잘 잘랐어요. 왜냐면 여기서 푹 꺼지는 순간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분노 매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잘 자르셨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가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자리는 괜찮아요. 이 자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이평선 눌림목 이렇게 이평선이 모아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모아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켜봤다가 매수하고 위에서 매도 그리고 다시 안 들어갔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매매도 잘 하셨지만 이렇게 엄청 큰 교훈을 얻으셨다는 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다른 분들께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을 내일처럼 받아들이신다면 분명히 이게 쌓이고 쌓여서 엄청나게 발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쌤. 쌤의 메일을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저도 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감사드려요. 또한 제가 쌤을 본받으려고 자그마한 변화에 주변 사람들도 이런 따스함을 느껴서 변화하는 기적도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 아주 힐링을 줘요. 이런 메일들이. 오늘 매매 일지는 손절을 해서 손실이 났지만 정말 잘한 매매일지, 익절을 해서 이익이 크게 났지만 잘못한 매매일지를 보냅니다. 우선 JTC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매매 내역도 보여드릴게요. 일봉상 급등 후 5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한 홀딩하겠다는 계획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후 운이 좋게 계속 상승을 해주었고 큰 상승이 있는 날 갑자기 겁이 난다 라는 감정적인 이유로 매도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우리 수저혁명 정주행 하셔서 알고 계시죠? 제가 급등 종목은 5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급등을 시작했을 때 무섭다는 이유로 매도하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보셨지만 엄청 많이 보셨잖아요. 강두리님은 진짜 정주행을 진짜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고 나면 다음번엔 이러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돌이켜보면 제 자신에게 손절의 이유는 확고히 다졌지만 손절을 정말 잘하시죠. 손절은 정말 AI 수준입니다. 익절의 이유는 대부분 이 정도면 됐어. 떨어질까 무서워. 이런 감정적인 이유로 매도를 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단타를 하며 익절 후 퇴근을 못하는 이유도 익절의 이유가 감정적인 이유였기 때문이었어요. 기준 없이 매도하니 미련이 남아 계속 매매를 했었습니다. 정말 잘 보셨어요. 이것은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일기와 일지를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읽어볼게요. 감정적인 익절은 매도 후 올라가는 차트를 보며 감정적인 추격 매수로 이어졌습니다. 네, 감정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지금 강두리님 뿐만 아니라 조슈아님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근데 조슈아님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 감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멘탈, 신법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후에 매매일지의 매수 마크는 계획된 분할 매수가 아니라 분노의 추격 매수의 흔적입니다. 거기다 이 종목은 하루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감정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하루 거래량만큼을 매수해버렸어요. 정신 차리고 매도하려고 보니 매수 호가창을 다 해도 제 수량의 반절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호가창을 보면서 모아가실 때도 그런 걸 보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숨이 막혀서 매도하게 된다고. 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제는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이걸 안 겪으셨어도 이제는 꼭 이런 매매를 하시지 않으면 좋은 거죠. 모아가실 때는 평소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호가창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잠을 자지 못하는 안절부절의 나날이 되었지요. 운이 좋게 어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서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정말 잘하셨죠? 조금만 더 읽고 보여드릴게요. 쌤, 요즘 전 절대 손절로 인한 감정적인 뇌동매매는 이제 하지 않아요. 정말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AI처럼 하고 있어요. 이번 교훈으로 익절로 인한 감정적인 뇌동매매도 고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JTC 이 종목을 매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재료가 좋다고 판단하셨죠.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 기준으로 횡보 구간에서 여기 단타랑 스윙 중장기가 다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강두리님이 단타 원래 안 하시던 분인데 하시다가 잘하게 되니까 이렇게 일봉상 큰 흐름으로도 매매를 잘 하시잖아요. 보셨을 때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 이것은 재료도 좋다. 판단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많이 매수를 하셨죠. 그리고 올라갔는데 많이 떴기 때문에 매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윗꼬리가 달아졌기 때문에 무서워서 매도하신 거는 심리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시긴 하지만 그냥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도 여기서는 다시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나와도 괜찮겠다 하셔도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악성 매물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따라 들어가신 거는 좀 위험했던 거죠. 여기는 언제든지 이렇게 푹 꺼질 수 있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매도하시고 이렇게 조정이 조금 나오고 박스권 다시 뚫는다면 그때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 때 난 들어가겠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오면 매매 안 하면 되고요. 종목은 많으니까.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만 매매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의 매매로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다가 여기서 수익은 냈지만 이게 좀 위험한 매매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진짜 위험한 매매였죠. 만약에 여기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음날 쭉 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만약에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횡보 구간이 깨질 정도로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 한 주라도 던져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야지만 진짜 의미 있게 하락을 시작할 때 그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주도 던지지 못한다면 정말 하게 돼요. 그러다가 진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 종목은 재료가 그래도 받쳐주니까 버티실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멀리 내다보고 매매하는 종목이 이렇게 위험한 흐름이 나온다면 진짜 내가 정말 무서워서 못 던지겠다 싶으면 딱 한 주라도 좋아요. 꼭 단 한 주라도 던지세요. 그래야지만 그래도 내가 던질 수 있구나도 알게 되고, 여기서 던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도 배우면서 다음부터는 비중 조절을 잘 하게 돼요. 네. 이거 수익을 정말 잘 내셨고 매매 정말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교훈도 그만큼 너무너무 좋은 매매였어요. 네. 그래서 다른 회원분들께도 아주 큰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또 읽어볼게요. 한번 옆에 켜놓고 글을 읽어볼게요. 아난티를 매매하셨죠? 이후로 읽어볼게요. 아난티의 경우 제 기준에 있었던 20일 이평선을 깨는 날 장 마감 후 동시호가 때 매도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봉이 완성되고 결정하라는 쌤의 말씀대로 일봉으로 매매 시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봉이었지만 기준선을 넘어 매도하였습니다. 훌륭하세요. 한번 그대로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후에 개파락을 보며 중장기는 주봉 월봉까지 보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신이 났어요. 기준 없는 큰 익절은 절 신나게 하지 않아요. 대신 쌤의 말씀대로 손절 후 저렇게 개파락이 나오면 왜 이렇게 신날까요? 맞아요. 정말 짜릿하죠. 내가 팔았는데 거기가 정말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하락이 나오면 정말 휴 살았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진짜. 네, 여기서 딱 멈추고 나는 멈췄다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죠? 하하,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큰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라인은 지킨다 라는 생각을 하며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익절도 감정적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익절이든 손절이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와, 쌤, 오늘도 정말 긴 글 읽어주셨어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매매일지는 계좌 가리개를 쌤 가장 비슷한 이모티콘 선글라스 하셨죠? 네, 감사해요. 다음 방송에서 봬요. 항상 쌤의 가족께 화목과 건강을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강두리님과 여러분들의 언제나 가정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길 바랄게요.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매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서 모아가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여기 아무래도 그 선거날 이후겠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큰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그 전날 이미 정리하는 사람들이 차트에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안 할지라도 그래서 내일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가자 하니까 개파락을 했겠죠. 21선을 깨버리고 그러니까 잘 정리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